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철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이 이 부분에 있고요. 네, 여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도로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철길 주변에 나무가 없는 이런 풀밭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장소에 뭔가 불에 타고 있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뭔가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상한 거 보였습니다. 조금 이것입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포탑이 회전하고 있어요. 지금 드론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포탑이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죠? 예, 뒷 꽁무니 엔진 있는 부분을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차량들을 이제 공격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예, 잔인한 장면 나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53명의 군인을 아마 죽였다는 것 같고, 한 개의 에이브람스 탱크와 3개의 M113 장갑차죠. 그거를 뽀겠다는 그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위치는 수직 남북 맞으면 두두두두두두두. 네, 이곳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크롭스크 외곽에 있는 요 철도 건널목 근처에 있는 이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은 네,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다가 러시아군 드론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대량으로 뭔가 파괴가 일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 최근 24시간 이내에 그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죠. 일단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최근 24시간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조금 아까 여기요 포크롭스크 부근 금방 봤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르차 굴리아이폴리에 지역에 이건 뭐야? 이건 의미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자포르차 지역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스칼라 기갑 반격 부대, 에이브람스와 M117 그리고 병사 50명. 네, 이런 이제 파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영상에 나온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칼라 부대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아조프처럼 그 우크라이나 나치 민병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 독전대. 그러니까 최전방에 우크라이나군 길거리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참호해 있고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면은 독전대가 뒤에서 총으로 쏘거나 드론으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국 군대를 죽이던 그게 익숙하지 적을 죽이던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루비콘 작전으로 루비콘은 러시아 측의 드론 전문 부대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종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사상자는 없었고 반격은 성공적이었으며 포크롭스크까지도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포크롭스크에서 일부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스파스의 고노의 스칼라 사령부로 와서 결과를 확인하고 더 잘 알았다면 직접 공격을 조직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ISW는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아무 표시로 안 해줬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칠해줬을 겁니다. 네, 근데 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SW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사이트조차도 칠해주지 않고 있어요. 스칼라 사상자 발생 부인, 사망자는 단 2명뿐. 네, 지금 사고를 친 거예요. 자국군 뒤통수만 쏘다가 적군을 이제 처음 공격한 거죠. 올렉산더르 시르스키 변화, 줄리아 스칼라 최고의 유닛. 최악의 적을 없애고 싶다면 편도 티켓으로 스칼라에게 보내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사정을 이걸로 미뤄 짐작하건대 길거리 징병 사람들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 용병 콜롬비아나 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용병 썼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 이제 어떻게 독전대가 최전방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군 AC-10 전투기 그러니까 이거
탱크 잡는 A-10, A-10 전투기가 영국의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대가 영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영국 뭡니다. 네, 빠바바밤. 여기에 찍히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인들이 여기서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어요. 사이트. 여기 뷰잉 에어리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착륙하는 비행기를 여기서 찍었다면 이러한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죠. 네. 그리고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 제5함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바레인에 있는 5함대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영상 보여드린 그 레이더 박살나는 그 영상에 있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또 뭔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 장소는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레인이 있고요. 바레인의 요 항구 지대에 이 5함대가 여기 보시면은 군함 보이죠?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이쪽 어딘가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장비 창고, 장비 시설 및 배치 기지가 손상된 모습을, 또 위성 영상에 이란이 또 미군 기지 공격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집석탄도 공격을 받은 브네이브락은 이스라엘의 도시인 것 같은데요. 브네이브락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또 집석탄으로 공격을 받아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그 빨갛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텔아비브의 한 구인 것 같아요. 브레이브락 구, 뭐 마포구, 뭐 종로구, 강남구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란이 집속탄 떨어졌는데 굉장히 큰데 이거 박격포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톤수가 나가는 것 같아요. 집속탄이라도 좀 무거운 거 요즘 떨어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박격포탄보다 좀 무거운 거, 100kg 정도 나가는 거.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후메인 알타이에서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진짜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이 장소는 여기 폭탄이 연기가 터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장소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요 사진하고 똑같은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그림자 보이시죠? 요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바로 요 건물 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찍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뚜두두두 가다 보면 저 앞에 있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요 건물들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 요 빨간 요 지붕 건물이 여기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인 것 같고, 그 앞에 이 건물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앞에 그 건물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두두두두두두두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 건물 여기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찍은 영상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폭탄이 터진 건 맞는데 여기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후메인 알타타에서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레바논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란 샤히드돌이 이라크에 도착하는 순간들, 드론이 에르빌에 있는 캐스트롤 석유 회사의 저장 탱크를 공격했습니다. 네, 뭔가가 떨어졌어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뭔가 터졌습니다. 이란이 샤헤드로 이라크에 있는 어떤 서양 캐스트롤이면은 그 영어 같죠. 그래서 그 석유 회사 공격해서 뭔가 불타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그거예요. 그 창고에 기름 종류가 들어있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불이 탔나 봐요.
네, 이 영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자기네가 사용하는 드론 최신형 제트 엔진 달린 드론으로 여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인데, 제트 엔진 드론 날리는 발사 영상만 나와요. 네. 소리가 제트 엔진 소리, 대박. 최신 막 제트 엔진 달린 드론도 사용하네. 예. 네, 이란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노후화된 미사일과 드론을 희생시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의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미끼로 사용해왔으며 이러한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는 더욱 정교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배치하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이 크레타 섬 인근에서 목격되었으며 손상된 제랄드 포담도 근처에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은 4척의 호위함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드골함이 이란 공격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이미 떠나서 더 멀리 갔다고 합니다. 그 미국 항공모함은요, 원래 크레타 섬 여기에 일단 갔었거든요. 네. 여기에 있던 거 지금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군함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 항공모함은 더 멀리 갔다고, 이쪽까지 갔답니다. 여기 이 근처 이 동네, 여기가 어디지? 크로아티아. 예. 그리고 프랑스 항공모함은 뭐 아직 거기 있나 보죠. 이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세스 술탄 공군기지를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파괴된 E3 센트리 전투기의 잔해를 아직 제거하지 않았으며 다른 항공기들도 경납고 근처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지 전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 기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린세스 술탄 기지는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폭판에 있는 이 기지입니다. 여기 E3C 그 조기 경보기 에이왁스 하나 박살났다는 사진이 나온 장소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공중 급유기들도 여러 대 뽀개졌다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대안이 없나 봐요. 저쪽 독일 쪽으로 한번 이사를 갔었는데 너무 멀어갖고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도로 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회담을 언급하고 이란이 최소한 휴전이라도 성사시켜달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용한 모든 항공기를 중동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리타에어, 브렉스, 아틀라스, 거시기 등 민간 화물기들이 이 목적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는 우크라이나의 제시프에도 화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보아 미국은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예측하게 해주죠. 트럼프가 휴전하기로 했어. 협상 중이야. 그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드론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공격 당시 미국은 피격을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오만으로 이동시켰지만 테헤란은 계속해서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최전방 공격 전략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두 척의 항공모함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파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어디인고 하니 돈바스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합쳐서 돈바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략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가 나오죠. 도네츠크는 요 라인에서 그래야 일단 러시아는 체면을 차리면서 이 전쟁을 휴전을 하든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여기를 해결을 못하면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어린 소년이 아빠라고 외치며 얘네 아빠가 잡혀갔나 봐. 저기 잡혀가고 있나 봐. 군인 아저씨들이 잡아가고 있나 봐. 어린 소년이 아빠라고 외치며 울부짖는 동안 군 모병관들이 그의 아버지를 소년과 어머니에게서 끌어냈습니다. 누가 이런 행위를 지지합니까? 이건 가정 파괴범인데. 아이한테 아빠는 신과 같은 존재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존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무력하게 모습으로 끌려가게 만들면 이 아이하고 아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어? 어린애인데
이거 완전 가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거는. 예? 부하 직원을 혼낼 때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둘만 보는 자리에서 혼내는데 이 사람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네, 또 놀이터에서 놀이터 아빠가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을 때 그 또 납치하는 영상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군 모병관들이 아이들 놀이터에 나타나 아버지를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우크라이나 아버지가 징집되었는데 그가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어린 자녀는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번 지명은 오슬로 대학교의 다그 웨스테인 엔스요 교수가 제출했습니다. 네, 훌륭하시군요. 네, 이런 짓 하는 이런 나라 대통령을 가정 파괴를 하는 이런 정책을 막지 않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굉장히 노벨 평화상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운동 에너지 요격 방식에 드론 요격기. 핀란드에서 또 다른 외국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핀란드 국경 경비대는 핀란드는 또 어디입니까? 핀란드에서 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나옵니까? 여긴데요. 예. 왜 우크라이나 드론이 핀란드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여기 공격하려고 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서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이게 제라늄인데 이걸 독일군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체르노비 비 지역의 변전소가 공격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제 러시아 계란이 실제로 이제 공격한 그런 결과물들이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네, 영상이 많이 나오죠. 네, 러시아 드론 공격 이제 결과 영상이에요. 이런 거 물류센터 창고 이런 거. 우크라이나군 부대 지휘관이 1,520만 그리브냐 상당의 전투 드론을 폐기 처분하고 판매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잡혔대. 이거 월남전에서도 이랬잖아. 미군이 무기 주면은 막 월맹한테 팔아먹고 막.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2년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킨호가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봉쇄 이후 3월 만에 쿠바에 도착한 첫 대규모 석유 수송선입니다. 네, 쿠바에 도착한 러시아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드킨호 근처에서 러시아의 비밀 함대에 속한 홍콩 선적 유조선 한 척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유조선은 앞서 쿠바에 약 20만 배럴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배는 9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왔고, 아마 저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경유를 갖고 왔대요. 멕시코는 인도적 및 상업적 이유로 쿠바에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러시아가 지금 이 봉쇄를 뚫을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봉쇄를 뚫으니까 그 트럼프가 우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름 줘도 돼라고 말하니까 바로 또 이제 여기 가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이거를 뚫은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아니면 저고도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져간 건 저고도용이에요. 그러면 중고도는 패트리어트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고도는 뭐예요? 사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고도하고 중고도가 있는 상황에서 적 드론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저고도로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 드론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미사일 다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이 미사일 이걸 왜 뭐하러 사? 이 위로 중고도로 날아가면 되는데 도달도 못하는데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한 남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거지역 공습으로 아내와 딸이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람 가족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파한 이란의 혁명수비대 보급창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건 탄약고 같은데 엊그제 그거 무슨 핵구름 같은 거 나왔다는 거 탄약고 폭발했다는 거 그 영상 같습니다. 이것도 그거죠. 탄약고에서
폭발물이 폭발하면 이런 거 나오나 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이스파한의 이란 혁명 수비대 기지를 공습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에르벨 상공에서 F-15 전투기가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려다 실패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하여튼 F-15가 샤헤드를 격추하려다가 실패하고 샤헤드가 목표물에 내리꽂히는 그런 영상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IT 대기업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의 위협을 조롱했습니다. 이란이 바레인 하마르에 있는 바텔코 본사를 공격했습니다. 바텔코는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를 운영하는 바레인 최대 통신 회사입니다. 이란은 유사한 목표물을 추가로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렇게 민간 기업들도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게 SK나 뭐 텔레콤이나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한국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미국은 지누크 헬리콥터 이용해 해병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폭격 준비 작전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단단히 준비하라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 뭐 미국이 그 중동 거기에 이란에 뭔가 헬기를 통해서 뭐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륙 작전. 미국군 수송 헬리콥터들이 키프로스 상공에서 활발히 비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카르그 섬에 대한 신속 공수 작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거지. 네바다 공군 주방위군 공수사단이 에픽 퓨리 작전을 위해 중부사령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계속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뭔가를.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및 전쟁 참여 의사 밝혀 UAE 두바이가 야 우리 저 참전할래, 이란이랑 싸울래, 우리 군대 끌고 들어가서 호르무즈 강제 개방할래, 이렇게 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MQ-9 리퍼 무인 항공기 16대를 잃었습니다. 한 달 만에 5억 달러가 손실된 셈입니다. 리퍼 무인 항공기 한 대의 제작비용은 약 3천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특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팔란티어의 슬람 이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중국과 분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무기를 사용한다면 8일치밖에 없답니다. 무기가. 네, 이란이 F-35 전투기를 어떻게 격추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은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 그걸로 했답니다. 레이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에 뭐 반사 안 해봤자 소용이 없고 열은 감출 수 없답니다. 뜨거우니까 열화상 카메라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장거리를 길게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나 봐요. 무기용으로. 미국이 독일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신형 F-16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전 CIA 분석가 레리 존슨은 미국이 이란 내 지상군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뭔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을 멋진 걸 찍어야 체면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고 천조국인데 군사 예산을 1,000조씩이나 쓰는데 이란도 못 이게 그러면 에이 미국 종이호라니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꽤 빨리 철수할 것이며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믿을 수가 있어. 정반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땡큐베리 감사.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꽤 빨리 철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가가 오르겠지. 그러면 네가 막내 아들이 사놓은 주식을 빨리 팔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빵 터트리면 또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또 그때 또 뭔가 또 수익 사업이 되겠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야? 벌써부터 이제 빤스런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좀 오래 버텼어. 한 달이나 버텼으니까. 지난번에는 12일 만에 만세 부르더니 이번에는 30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팅이야. 지금 끝내주고 있어. 그래서 이란의 요구 조건은 이것입니다. 침략, 테러 행위, 완전하고 최종적인 중단.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침략 안 한다는. 그다음에 손해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해자니까 손해배상해. 그다음에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세 받고 삥 뜯겠어. 여기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이게
협상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미국이 이걸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고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란 외무부 장관 하라 그치는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비타협적이지 않고 우리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 평화를 원해. 그거 항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서로 간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저 새끼가 호의전적이라서 하는 거야. 서로 상대한테 이 분쟁에 유혈 사태의 책임을 넘기는 그런 걸 하고 있잖아. 미국하고 이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가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아같이. 이런 사태는 언제 끝날까요? 전쟁을 해갖고 양쪽이 지친 거야. 한 100년 정도 전쟁을 해. 죽이다 지쳐서 이제 그만하자 합의가 될 때.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판 깨져서 이제 항복. 나 못하겠어 항복. 하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랍 관리들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오니스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다른 동맹국을 도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란과 싸울래. 근데 싸울 군대는 있고 있으면 뭐 한번 해보던지. 그럼 제일 앞에 가갖고 총알바지 할 것 같은데. 야 너네 한다고 우리랑 같이? 그러면 니네가 제일 앞에 가. 미군이 뒤에 있을게. 막 이럴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 미국 정보 기관들은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지한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시리아 남부 다라 주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레스타인 포로 사용 집행 결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시리아 국경에도 불이 붙고 이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것입니다. 이거 점점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화합에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전쟁의 불씨가 점점 번지고 있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벨라루스는 여기 있는 나라 아니에요. 여기서 대통령이 난 전쟁 준비하고 있다. 뭐예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공격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한두 달 된 일이 아니고 최하 제가 볼 때 1년은 지났어요. 이쪽에서 자꾸 드론 떨어지는데 이거 러시아 드론이다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일 것 같고 정황상. 그런데 러시아가 이거를 이제 와서 인정했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 1년이 한 2년 가까이 참다가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손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도 통과시켰어요. 야, 우리 배 함부로 납포하면은 우리가 군대 끌고 나가서 그 나라 박살내겠어. 이런 법도 통과됐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여기 벨라루스도 야 우리도 전쟁 준비하자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모르죠. 에스토니아 같은데 쳐들어가서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여기 대통령 잡아다가 모스크바로 데려와서 재판할지도. 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란의 미군을 파견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 아폴로 11호 영상 같은 것도 찍어. 그리고 세트장 아리조나 사막 같은 데 세트장 만들고 이란이라고 그냥 치고 고농축 우라늄 우리가 벙커에서 탈취했다고 영상 하나 찍고 쫙 틀면 누가 알아 그걸. 응? 아리조나 사막인지 이란인지 알게 뭐야. 우리는 전 세계에서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유일하게 멍청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그는 그것마저 없앨 생각인가요? 아니야 안 돼. 나도 미국 가서 우리 애기 낳아야 돼. 미국 시민권 독수리 여권 해야 하고 한국에서 군대 뺄 수 있어. 재벌들만 하라 여태까지 했는데 내가 할 차례가 오기 전에 그걸로 하면 안 돼. 나 하고서 폐지해. 우리 아들 미국 시민권 딴 다음에. 프랑스 해군 사령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를 해협에 기뢰가 매설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특히 CNN을 비롯한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란의 기뢰 설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의 결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뢰 제거하라고 너네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야 기뢰 없는데 뭘 제거함? 가기 싫음? 이런 거잖아요.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이란과의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패배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상태로 전쟁이 끝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의 전략적 패배로 여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원한다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전쟁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고 종식시키려는 그의 결정에 대한 수사적 명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선거 끝나고 또 하려는 거 아닐까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미국을 중원한 억압적인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통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은 승리를 선언하고 향후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유조선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걸프만 군주국들과 이란 사이의 충돌을 유발하려는 계획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쿠웨이트에서 이란을 향해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드론 공격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우디 공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란은 당연히 UAE에 대한 공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 없이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방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상작전조차 불필요할 수 있는데 아랍의 전통에 따라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에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기술 제공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2,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 공격이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체면 치레를 위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란은 이 우크라이나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친인척 관계잖아요. 동족 관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볼 때 이란은 전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뭐 공격 못할 것도 없대요. 그리고 이 미국의 그 정책, 뭘 독트린이라고 할까? 핵 독트린상 그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핵을 쓴다고 해서 이란이 완전히 항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물어봤습니다. AI 이란의 440m 화강암 지하 벙커를 미국의 핵무기로 파괴할 수 있나? 없다고 합니다. 예. 너무 깊어. 예. 핵폭발에 직접적인 충격파가 도달하여 시설을 완전히 완파하기 너무 깊대. 반복적으로 하면은 또 모르는데 그것도 보장이 안 된대. 예.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440m 화강암 벙커를 한 방으로 완전 파기는 안 되고 입구 봉쇄나 내부 설비 마비 등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흑토지대인데 화학 비료를 쓰라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5.1 전쟁이잖아요. 기름을 안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흑토지대 비옥한 흑토지대인데도 화학비료를 쓴대요. 왜?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려면 화학비료를 써야 된답니다. 현대적인 상업농업을 위해 화학비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 하면 비옥한 그 토지에서 하면 화학비료 안 써도 되지만 그걸 팔아서 돈을 쓰려고 하면 전기세 내고 무슨 각종 공과금 내려고 의료보험료 내고 기타 세금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농업을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가 필요한 거죠. 농작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기타 등등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 내고.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화학비료를 안 쓸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석유를 안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석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축통화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 석유는 나한테서만 살 수 있어. 나는 달러로만 받아. 이렇게 하려고 미국이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 김진파랑 가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유국은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왜? 그래야만 달러 기축통화권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러스트벨트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도 만들면서 달러 기축통화권도 유지하려면 트럼프 역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러시아가 무너질 때까지 중동이 완전히 장악될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을 우리한테서만 살 수 있고 우리는 달러로만 받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권 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비료를 안 쓰고도 안 돼요. 팔아먹어서 돈 벌어서 공과금 내고 전기세, 수도세, 의료보험 내려면 비료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비료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건 할 수 있어. 자동차를 뭐 전기차로 하는데 근데 전기도 역시 그거 석유가 다 들어가거든. 화력발전소 원자력만으로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름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냐? 1. 미국이 망하던가 아니면 이 러시아와 중국과 이 중동 이란이 망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이제 끝이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트럼프는 길게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 길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지역 이 전체가 다 합심해서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란하고 싸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주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란과 장기간 싸움을 해줄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바로 우크라이나 모델처럼 빨대를 쪽쪽 빨고 오래 빨대를 길게 뽑을 수 있는 거지. 몇 년이고 계속 이 전쟁이 유지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짧고 굵게 한 방에 이제 쪽 빨아야지. 핵 같은 거 빵 터트려서 버섯구름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막 그런 거.